자, 다시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3조에 보면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무조건 적용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을 때가 있고 적용할 때가 있는데 언제는 적용하지 않는지 그것도 뭐예요? 실전 사례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 제3조 보면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5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면 제3조에 보면 뭐냐면 다음 각각 어느 하나라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5조까지. 그러면 44조는 모든 땅은 건축법상 도로가 하나 이상 잡혀야 된다. 이게 44조입니다. 45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게 45조인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땅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냐. 그러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서 이럴 때는 적용하고 이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법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할 때는 언제는 적용하고 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얘기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실전 사례를 보자는 2014-5117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에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가 나온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도 제가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도로만 같이 설명할 때는 그냥 좀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낙찰 받자마자 끝에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제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등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제 강의를 들으라고 모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오시면 오고 안 오시면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신문 광고에도 내고 모두 보내고 뭐 해가지고 공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를 근거해서 경매 강의를 이렇게 하고 토지개발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고 공개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신문 광고를 내고 이걸 뭐야? 공개 강의를 했어요. 공개 강의하고 끝나고 났는데 저 뒤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오더니 나보고 야 정실아 너 나 모르겠니? 이러는 거야. 누가 나보고 야 정실아 너 나 모르겠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40년 전에 나 대학교 동기 동창 여자예요. 잠깐 사귀었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취직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해줬고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연락 못해도 나중에 다시 연락 한번 할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집에만 전화가 있고 또 어디 해외 나가고 이러면은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내가 중독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 이 옛날 그러니까 다시 통창했죠. 한 40년 만에 만난 거야. 그래 나를 보더니 야 정신 너나 모르겠니? 이러죠. 근데 넌 누구 하냐? 웬일이야? 그랬더니 야 너 어떻게 그랬더니 그래? 술도 참 많이 먹으러 다녔어 그때.
젊었을 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야, 좀 있어, 좀 있어. 야, 이거 가게 끝나면 우리 저기 뭐야 술이 한잔 하라 그랬더니 그게 나이가 먹었어 여자네. 좋지, 같이 가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아까 강의 들어보니까 네 얘기만 듣는 걸 보면 돈 되게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나 저기 돈 벌 수 있는 거 그렇게 너 아까 그렇게 뭐 강의 많이 하던데 너 하나 찍어주면 안 돼? 나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래? 아니 아까는 뻥이야.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 찍어줄게. 알아서 그럼 찍어줘. 이래가지고 걔는 경매를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전화해가고 야 이거 사 그랬더니 알았어 사. 얼마에 사? 얼마에 사? 그랬더니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한 번밖에 안 떠서 80%죠. 지금 보면 49%까지 떨어져서 살뚱말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80% 제가 사라 그랬잖아요. 잘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지금 뭐냐면은 법조예요. 땅이 300평이죠. 근데 감정 가격이 2,700이죠. 아무리 논산이라지만은 집이 지져 있고 지목이 대지로 있는 땅은 20만 원은 가요. 그럼 20만 원을 가면은 300평이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인데 건물을 내 걸로 만들면 5천만 원은 팔아요, 이거. 그러니까 나는 80% 이거 떨어진 거 아닐까? 300평이 2,700이야? 2,200개? 아니, 이번엔 그냥 낙찰 받아버리자. 그냥 혼자 단독으로 낙찰 받아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받아해갔더니 2,350만 원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자, 받아놨죠?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아, 받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날 보고 해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내가 해결하는 건데, 저로서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낙찰받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낙찰 허가가 나죠. 허가가 나고 다시 일주일 기다리면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잔금 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주가 지나면은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만나러 갑니다. 잔금 내기 전이죠. 잔금 내기 전에 2주를 지나길래 내가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어떤 한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혼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뭐 있었더니 이게 어떻게 오셨는데 해서 내가 이 집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좀 나가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토지만 맞았죠. 건물 매각 죄죠. 그러면 이게 건물 매각 죄가 어떻게 해서 건물 매각 죄냐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아니에요.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고 그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상월 농협이라는 것을 돈을 대출해 준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집이거든요. 이 집인데 이게 옛날 집 같아요. 새로 진 집이에요. 새로 진 집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현황을 조사한 바 건축물 관리 대상에 있는 건물은 없고 전혀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월 농협에서 건물을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줬죠. 근데 이 건물을 잡았어? 없는 건물을 잡았어? 감정평가사에 말하면 없는 감정평가사에 말하면 없는 건물, 허공에 있는 건물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설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 집 빼놔. 빼놓고 어떻게 한다? 없는 허공에 있는 건물은 여기 없으니까 매각 제외로 땅만 해. 이렇게 해서 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각 제외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옛날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당 잡을 때 졌던 A라는 건물이 아니고 그 후에 새로 지어진 이거 D라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물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담당에 있는 데서 그냥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얘기가 다 나와요. 자, 들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서 여기 문 열고 들어가서 이 40대 남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건물은 낙찰 안 받고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도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경매에 대해서 얼마큼을 놓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건물만 받았다, 토지만 받았다 얘기 안 해. 내가 이 다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가 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40대 남자가 뭐라냐면 글쎄 나가야 되겠는데요. 나갈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딱 느끼기에는 나갈 돈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그 뭐랄까 아니 안 맞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건물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나갈 데가 없어서 그러길래 그러면 나갈 데를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언제 나가겠다고 전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사장님 전화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 저거 잔금을 내고 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상대편이 어디까지 나온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상대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있는데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 건물과 땅의 주인이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제 형입니다. 제 형이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기로 그래서 뭐 부사관이나 하사관 뭐 이렇게 있었던가 봐요. 했는데 거기서 지금 몸이 다쳐가지고 전역을 하고 요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향 집에 여기서 요양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 집이 있었는데 형이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고쳐서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형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1,000만 원을 했어요. 세입자로. 여기 형이 세입자인데 1,000만 원을 배당 요구를 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땅만 매각이 됐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배당을 받고 나갈 테니까 배당 받고 나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자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로 나와가지고 땅만 낙찰을 받았죠. 여기 소액임차인으로 1,000만 원 세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러면 배당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특수 경매를 해서 저한테 이걸 만약 특수 경매 물건 우리가 같이 처리한다고 하면은 오늘 특수 경매 이제 등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게 된다면 이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은 돈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세를 들어갔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뜯길까 봐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해 주자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제일 첫 번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건물 매각 제외가 됐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 임차인 배당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배당이 나오죠.
그럼 내가 잔금 내면 배당이 나가면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은 간단하게 내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더 대충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배당이 나오면 나가시는 걸로 하고 제가 그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마음 놓고 잔금을 낸 겁니다. 잔금을 내놓고 배당 날짜가 됐길래 제가 배당하는 날 갔어요. 배당 어떻게 되나 봤더니 1순위 그 상월 농협 배당 받아가는 겁니다. 2순위 여기 2순위 아니라 여기 소유 임차인 배당이 나왔습니다. 배당이 나왔자마자 이제 우리 배당하는 데 가보시면 배당해서 배당 이의 신청이 있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이대로 합니다. 하고 이의 신청 있는 사람 이의 신청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입자가 배당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한 변호사가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압류 그러니까 압류자예요. 그러니까 가압류인가 압류가 된 사람인데 그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보면 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1순위 받아가고 2순위가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해갖고 배당으로 가져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을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가짜 임차입니다. 이렇게 붙어서 이의 신청을 하니까 배당이 나왔는데 나온 걸 주지 않고 바로 공탁이 되면서 둘이서 재판할 때까지 끝나야지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이제 고문 변호사가 이제 와갖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둘이서 이제 저 사람은 가짜 임차인이다, 진짜 임차인이라고 이제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결국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는데 거기에 있는 채무자의 형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짜 임차인이라고 져갖고 그 배당 나왔던 1,000만 원이 글로 가지 않고 된다? 이쪽 압류한 회사 쪽으로 넘어갔어. 끝이 났어. 이건 이제 그래서 나가 주십시오 얘기한 겁니다. 이제 나가 주십시오 했더니 배당을 받으면은 배당을 가지고 근처에 집값도 하나 얻어서 나가려고 얘기했는데 배당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갈 돈이 부족하니까 집을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를 달라고 그래?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을 달라는 대로 줘야 돼? 갚아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엊그저께 우리 공동 투자로 산 그 진천에 있는 집이 그 사람은 1,500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500을 주겠다고 해갖고 소송을 붙어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지주를 주라고 판결문이 나는 바람에 하나도 없이 않다가 500만 원에 팔기로 했거든요. 자,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고 나보고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이사 가는데 그 소임차인으로 해서 배당받은 한 1,000만 원은 나올 줄 알았다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사 갈 준비했다가 그걸 뺏기니까 1,000만 원을 날 두고 달라고 거예요. 이제.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준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셔서 물육을 하신다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보십시오. 땅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설정권이 지어졌죠. 압류도 지어지죠.
깨끗해졌죠. 근데 건물은 경매로 빼놨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내가 사도 건물을 사지만 서류상으로는 옛날에 허공에 있는 건물을 내가 넘겨오는 거죠. 등기부등본으로는. 그러면 거기에 설정도 살아있죠. 설정도 살아있잖아요. 압류도 그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려야지 되는 게 맞는데, 그럼 1,000만 원을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에 집에 살아있는 설정, 압류를 지워주신다면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그거 제가 못 지우는데요? 그러더라고. 못 지우신다 그러면은 제가 살 수가 없는데, 저는 그거를 이미 판단했고, 이걸 내가 사갖고 오면은 설정하고 압류를 지울 수 있다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를 지우지 못하고 하신다면 100만 원이죠. 내가 1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달랬는데. 1,000만 원 달랬는데 무조건 깎자고 얘기한 게, 1,000만 원 달랬는데 준다면 당신이 설정하고 압류를 지워라. 그럼 내가 1,000만 원 주고 사마. 못 지운다. 못 지운다면 내가 지어야 되니까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사고 내가 지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1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 이 집을 이제 산 거예요.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을 등기부 등본을 넘겨받은 겁니다.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팔으려면은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설정하고 압류를 지어야 되겠죠. 제가 상월 농협에 갔습니다. 이걸 보게끔 되면 이것이 보면은 경매로 나온 것이 이것도 나왔지만 이 땅도 나왔죠. 그러니까 물건 번호 1번, 2번으로 같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같이 설정을 했거든요. 설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팔리고 이것도 팔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상월농협에서는 자기 돈 받을 게 다 받아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상월농협에 만나러 갔어요. 만약에 못 받을 게 있다 그러면 그럼 경매로 집어넣든지 뭔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하지 말고 여기 지우든지 이제 하려고 했더니, 내가 가서 상월농협에 가서 만났더니 이거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더니, 아, 예, 이거 그 맞은편 그 땅까지 다 팔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그 돈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바로 저기 그 지어드릴게요. 설정한 거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설정한 거는 농협에서 바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살아있죠? 압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압류를 한 것이 먼저 번에 이제 배당으로 1,000만 원 받아갔잖아요. 근데 더 받아갈 것이 있는데 그밖에 못 받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배당은 나온 거 그것만 남은 거는 이제 도로 가져간 거죠 보면. 우리 법무사를 시켜서 제가 봤더니 이제 뭐 지난 것들이 제척 기간 지난지 안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압류를 시키는 걸 가지고 압류만 하지 말고 압류를 했으면 어떡한다? 경매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 제척 기간에 의해서 이거를 지어달라 이런 식에 의해서 소송을 냈는데, 상대편에서 답변을 내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어. 어차피 그거 가지고는 이제 돈도 없기 때문에 상대해봐야 안 되다 보니까 답변서를 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 압류를 지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답변을 하니까 무변론 해갖고 어떻게 한다? 판결을 받아갖고 판결문 갖고 압류는 지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정권도 지었고 압류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서 사건 번호 보고 저기 뭐야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다 나와요. 그 내용이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지었던 내용이 다 나옵니다. 누가 낙찰을 받았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았는지 보게끔 되면 다 나오니까 내 얘기를 듣고서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해놓고 팔아달라. 그래서 6천만 원 아니고 그냥 5천만 원만 입금. 이랬더니 5천 해갖고 된다? 계약을 해서 팔기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5천만 원. 계약을 하고 500만 원 받고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뭐 중도금 이런 거 없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500만 원 받고 했더니 잔금을 안 주고 잔금을 낼 때가 됐는데 1,000만 원인가 얼마를 더 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돈을 안 주는 거야. 3,500만 원 안 주는 거야. 며칠만 기다리세요. 그 애들이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아니 그 잔금을 왜 안 주는 거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얘기를 좀 해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만 이거를 살 때에 그 저기 뭐야 그 논산에서 이렇게 노점상을 하는 분이 이 집을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샀는데 이거를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로 해서 대출을 받고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냈고 계약금 내고 저기 뭐야 그 대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갖고 할 수 없이 계약금 뜯길까봐 중도금 1,000만 원을 더 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대출을 안 해주면 못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해갖고 500만 원 받고 잔금을 안 주면 그건 해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냥 1,000만 원만 줘서 우선 1,0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 먼저 받으세 1,000만 원 받은 거야. 받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도 잔금을 안 줘도 해약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대출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이것이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등기부등본 띄워봐야 안 띄워봐요. 그거 띄워봤더니 먼저 농협에서 다 같이 자꾸 돈을 빌려주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땅만 경매로 나온 거죠. 근데 그 건물을 또 자꾸 돈을 빌려주는 농협이 빌려줄 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 빌려준 거 아니야. 제가 얘기를 했죠. 그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매각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출해 주는 데서는 돈 대출하는 만큼 이자를 받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누구나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언제 안 빌려주냐면은 대출하는 것만큼 회수를 못할 수 있다고 안 빌려주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회사가 왜 돈을 안 빌려준다고 그랬냐. 근데 건물이 매각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빌려주는 거다. 이럴 때는 가서 당신이 담당자 잘 얘기해라. 각서를 써라. 뭐라고. 만에 하나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이 땅에 있는 건물 대장이 없는 현물의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어도 좋다는 것을 각서를 제출해라.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아까는 허공에 있는 건물을 됐기 때문에 판단이 건물 경매를 집어넣지 말라 그랬죠. 근데 허공에 있는 건물 말고 여기 있는 건물을 같이 경매로 집어넣어도 좋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건물하고 현 건물이 다릅니다. 매각 제외다 그러면 그때 돈 빌려준 농협에서 현 건물을 같이 경매로 집어넣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형 건물로 같이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 각서를 제출하는 걸로 해서 해놨더니 그렇게 신청해 보셨더니 남자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금방 내리지 않는데 그 공인 중에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매를 진행되면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겠다고 각서를 쓰니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잔금 언제까지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돈 보내줘. 또 안 보내주는 거야. 대출이 나왔는데도. 왜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이거예요. 뭐.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건 이 땅을 받았고 요 땅을 받은 거거든요. 요 땅. 요 땅을 받았는데 요게 보면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이 땅과 이 땅 사이에 끼어 있죠. 이 땅과 이 땅 사이에 보면은 끼어 있잖아요. 요 땅하고 요 땅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잔금을 주려고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대출을 받고 나니까 대출을 받아서 현금 지어놓고 있으면서 안 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땅에 뭐야? 이 땅 주인이 막지 않겠다는 이 땅 주인한테 값을 받아와야지 돈을 주겠다는 거야. 아씨. 자, 여기 건물 있죠? 요 땅 주인 그때 여기 도로가 여기 있죠? 도로에서 이 집에 들어가려면 이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막상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준다 그러더니 이제 중도금 내놓고 해약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 앞에 있는 땅 주인한테 뭐야? 사용수가 받아와야지 잔금을 주겠다는 거야. 아씨 이게 내 또 대학교 친구한테 큰소리 빵빵 쳐놓고 앉아서 그러지 않아도 왜 잔금을 못 받느냐고 태웠고 나한테다가 그냥 전화해서 한마디씩 해주는데 아주 그냥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났더니 또 뭐야? 해물수다 받아오라니까 또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거 사용수당을 이 사람이 해줄 리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이 그 저기 뭐이 세무자의 이 땅 주인이 형수더라 형수. 내가 지금 뭐 먼저 그 내가 그 왜 그 200만 원 주고 샀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형수더라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사용성을 봐주겠냐고 전화했더니 그 형수인데 형수가 부천에 살으니까 형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형수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형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형수가 아유 그쪽에서 고향 떠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무도 연고도 없고 거기 가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사용수라고 해달라지 말고 이거 땅 사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 땅 사고 돈 조금 몇 천만 원 벌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다 사야 되는 꼴이 되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 하다가 수없이 내가 이 방법을 썼습니다. 논산시청에다가 이 땅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질 때에 앞에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살면 학당리는 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함. 읍 미만의 지역에 현황 도로가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현황 도로가 있고 읍 미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 따지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답변이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공인주한테 갖다 도로 없어도 하지 않냐 했더니 이분들이 아니 됐네요 이거 가지고 할게요. 그리고 주인한테다가 이 서류 갖다 주고 현금 받은 겁니다. 내가 우리 옛날 친구 낙찰을 받아서 이게 해결해 주는데 내가 한 1년을 쫓아다니면서 잠깐이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났어. 해결해 줬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아이고 나 아주 혼났습니다. 미만의 지역에서는 맨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미만의 지역이라고 해서 적용하지 않고 적용합니다. 자, 또 다른 실전 사례 한번 보세요.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입니다.
공주시가 예전엔 땅값이 상당히 쌌었어요. 그 공주시에 주변에 있는 시에 있는 대지 말고 주변에 있는 땅은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었는데 언제서부터 공주시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냐면은 세종시를 만들면서부터 세종시의 주변에 있는 땅이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세종시에서 가까운 공주, 조치원 이쪽으로 오는데 조치원은 워낙에 비싸고 세종시에서 가까운 쪽으로 제일 땅값이 쌌던 곳이 공주입니다. 공주인데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장안 인터체인지 있죠. 그 인터체인지를 바로 올라탈 수 있는 장안면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4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공인중개한테 딱 물어봤더니 교수님 그 바로 옆에 땅 한 달 전에 42만 원씩에 계약했어요. 그 40만 원 충분히 받아요. 800평인데 48이 32하고 48이 32면 얼마죠? 3억 한 6천 정도쯤 되는 거죠. 그것이 감정가가 얼마로 나온 거야? 2억 2,900에서 1억 2천까지 떨어지고 보면 내가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수강생한테 이 신권을 내가 봤거든요.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했죠.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 진입도로를 먼저 질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진입도로를 질러서 사놓고 나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다. 떨어지면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자. 내용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게. 자, 보시게끔 되면 이런 겁니다. 돼지 새필지인데 여러분 돼지 새필지 요게 경매로 나온 거고 요게 따로 경매로 나온 거고 요 가운데 도로가 따로 경매로 나온 거예요. 따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물건 번호 4번이라고 나와 있죠. 4번이 나오는 게 도로를 225평이죠. 감정가 얼마였죠? 2,100만 원이죠. 3억 3,680만 원 질렸죠. 이게 뭐야? 언제죠? 14년 2월 24일이죠. 우리 건 언제죠? 14년 2월 24일에 신고 나왔었죠. 같이 나왔는데 누가 질렀죠. 그렇죠. 봐요. 질렀잖아요, 여기. 질렀잖아요. 신권에 같이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번호 아까 우리가 낙찰 받으려고 했던 것도 같이 나오고 다 같이 나온 건데 내가 처음 딱 얘기한 게 이걸 누가 질를 것이다. 질르면 뭘 질렀냐면은 요 땅 세 필지가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게 도로 있죠, 도로. 도로를 누가 질른 겁니다. 질러서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명은 여기에 있는 세 필지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돼 있죠, 있다. 대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대지로 돼 있죠. 대지로 돼 있는 이 땅의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야 돼, 안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대지를 질러서 낙찰받은 사람은 이 세 개를 자기가 가지려고 질러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틀림없이 누군지 몰라도 도로부터 먼저 질릴 것이다. 도로를 질러 놓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면 우리가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내 얘기대로 됐는지 이 땅을 세 개를 낙찰 받았는데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 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결론은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이것도 아까처럼 미만의 지역에 지목이 대지죠. 개발 허가 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만의 지역에서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건축 허가 내준다 이거예요.
문천리 몇 번지는 비도시 지역으로 해당 건축물의 추진에 제한이 없다면 건축법 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건축법에서 적용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 사용성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건 뭐야? 민법에 의한 문제라는 거예요. 건축허가시는 이 땅을 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때 사용승을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미만의 지역에는 아까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로 포장이 돼 있고 현황의 출입에 제한이 없을 때는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원 두원리에 이게 보게끔 되면 435평짜리 땅이 지목이 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 가격이 1억 8,700만 원인데 1억 3,100만 원에 왜?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건 제가 받은 거나 우리 수강생이 받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거는 민만의 지역이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를 사용허가를 받아야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추천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다 집어넣어 놨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건축법 제3조에서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다 적용하지 않는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아까의 실전 사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적용합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사례와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어떤 거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마을 안길로 되겠죠. 여기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위는 집이 지어진 게 한 채도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맨 처음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현황이 보면 도로 포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가 보게끔 되면 요 땅이 있고 요 도로가 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사 안 줘도 되는 땅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 전으로 있고 여기 뭐야? 요 도로에서 요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고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포장이 된 걸 가지고 제가 여기 포항시에다가 질의한 겁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는 미만의 지역이니까 44조 45조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했죠. 그럼 이번에도 그래야 됐는데 이번에는 사용승낙을 받도록 했다 이런 얘기. 그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통로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자가 특별히 인정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지적공부의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나 다시 말하면 이 땅 위로 건물이 있었을 때는 지적소항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미만의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맨 처음에 도로가 큰 개도 없었을 때 건물 하나도 없는 땅에 맨 처음에 건물을 질 때는 미만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면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미만의 지역이라서 무조건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